김경래의 최강 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언론들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뒤를 쫓아갔고 문을 막 강제로 여는 그런 CCTV 장면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좀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엊그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가 됐고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건 얘기하기 전에 어제 교수님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 여기에 한국에선 유일하게 선정이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일단 여성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발하게 뭐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일하는 분야가 네. 기존에 이제 좀 여성에게 익숙한 분야가 아닌 새로운 뭐 분야에서 여러 분들을 이제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마 선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절차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네. 이제 한 명씩 선발한 것 같고요. 뭐 네. 10대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선발된 것 같습니다. 뭐 기사를 보니까 사실 이제 스토킹 관련된 범죄 이런 거에 대한 네. 입법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그러니까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죠, 사실. 네, 되는 얘기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 스토킹 방지법이 없는데 네. 외국에는 이미 스토킹 방지법을 뭐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가 사실 뭐 국제적으로 나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행위인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잘 부각이 안 돼가지고 네. 이번에 신림동 사건처럼 우리는 이제 그 죄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아마도 추정컨대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것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짐작하나, 네. 그러나 죄명이 분명하게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네.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보면 외국에서는 스토킹으로 그것도 이제 여러 피해자들을 쫓아다닌 그런 CCTV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상습 스토커로 처벌을 하면 되는데 뭐 그러지 아직 못하는 부분에서 뭐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다는 게 아마 상을 뭐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지금 방금 짚어주셨는데 강간 미수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는요. 네. 이게 강간 미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강간을 하려고 한 건지, 뭐 강도를 하려고 했는지,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뭐 이거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네. 뭐 강간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동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려면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폭행이나 협박 끝에 성폭행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전혀 몸이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범죄와 연관된 그 어떤 죄명도 적용하기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수조차도 무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재판부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를 냈지만은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내렸다고요? 이 주거 침입으로 징역 1년 내린 거는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죠? 거의 이례적인 일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이 한 행위 예. CCTV로 다 잡힌 게 전국에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성의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음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뭐 여성이 문을 잠그고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계속 위협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주거 공간과 연관된 뭐 들여다보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적 공간의 입구에 뭐 예. 발로 차고 뭐 주먹질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주거 침입죄를 적용하고 징역 1년이라는 거를 주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례적인 이제 징역형이 나오면 양형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네. 문제는 그 양형이 항소심에 가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는 엄벌에 처한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양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두고 봐야 될 정도로 네. 사실은 주거 침입에 있어서는 이례적인 뭐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판결이고요. 네. 어쨌든 뭐 성범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이게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뭐 피해자는 이만저만 그 공포를 느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공포, 뭐 정신적인 상해도 뭐 피해긴 틀림없이 피해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네. 만약에 항소심 가서 집행유예에 대해서 풀려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스토커, 상습 스토커에게 주어지는 이제 책임의 부분은 너무 경미한 그 거의 뭐 징역이 나올 수도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스토킹이라는 어떤 행위를 범죄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일종의 뭐 성범죄와 연관된 예비적 의미의 범죄 유목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해온 겁니다. 외국에서도. 네. 예.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불안에 떨 거는 뭐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없나요?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긴 합니다. 경찰에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중대범죄의 경우에 그와 같은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범죄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뭐 경찰의 재량권이 있긴 합니다만 네.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음흠. 그리고는 뭐 보복 범죄를 훨씬 더 엄벌에 처합니다. 가중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오더라도 보복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벌에 처할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는 검거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인 나라니까 네. 검거되는 건 틀림없겠지만 문제는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음.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뭐 어떤 그 조치들이 없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 여성은 이 사람이 풀려나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뭐 당분간 접던지 이사를 가던지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금 인터뷰 처음부터 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스토킹 관련된 어떤 법제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수님을 비롯한 여성계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해 오셨고요. 뭐 입법안이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아니, 법이 통과되는 것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에 대한 문제 의식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 특히 이제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은 공포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일단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 불안감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단은 제3자가 놓고 보면 네. 그러면은 어떤 뭐 행위가 스토킹 행위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스토킹이 뭐 일종의 구애 행위 정도인데 그걸로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젊은 남성들은 다 범죄자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네네. 이런 게 이제 그 염려들이십니다. 네.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쫓아갔다. 이거를 스토킹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뭐 요런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니요, 뭐 논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 음. 예컨대 뭐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종류의 이제 행위들이 네네. 발생하면 문제일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성 저 여성을 신림동 사건처럼 네네. 계속 마치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는 만약에 음. 어떤 A라는 남자가 있다, 용의자가. 예예. 그러면 그런 행위는 또 상습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습성이라는 게 피해자 1인에 대한 상습성만이 상습성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요즘은 CCTV가 많아져 가지고 입증이 네. 가능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 여성들을 쫓아다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동네의 상습 스토커인 거죠. 음음.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범죄로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야 본인이 그걸로 처벌받는구나를 알아야 이게 범법행위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위화감이 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처벌한 내용을 보면 주거에 침입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여성을 엿보기만 하고 쫓아다니기만 하고 공포만 주고 네. 그렇게 문 앞에 가서 문을 뭐 접촉하지만 않으면 서성거리기만 하면 네. 그러면은 그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예.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경계를 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성들의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입법화 같은 것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아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는 뭐 너무 그 입증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은 정말 CCTV가 많아 가지고 네. 수사의 의지만 있으면 뭐 CCTV 한 몇십 개라도 뒤지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다 전부 다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여성을 목표물로 뭐 사냥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BBC에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요 스토킹 방지법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